사실은 운동권 특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까 강성희 씨를 얘기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난리 났었죠. 강성희 예. 진보당 얘기를 하나로 하고 네. 그다음에 앞에서 어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네. 김경률 씨를 마포울에 공천하면서 네네네네. 뭐 한동훈 그다음에 김경률 그다음에 임종석, 네. 이재명, 예. 그다음에 정청래까지 참전을 하면서 네. 완전히 운동권 대난전이 벌어졌거든요. 너무 그 재밌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5개 또 정치 혁신안까지 또 이렇게 내고 계시고 뭐 택배도 배달하시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아까 김경률 회계사님도 얘기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업이 되고 핫해지고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예단을 좀 해주신다면. 그럼 첫 번째로 국민의 상황을 이제 진단을 하자면, 네네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두 가지가 끌어왔다고 봅니다. 네네. 하나는 한동훈이라는 개인기, 개인기 걸출한 인재가 상황을 주도하는 게 있었고, 마라도나. 두 번째는 뭐 어떤 점이 걸출했냐.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인하고는 이미지가 좀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젊고 그렇죠. 좀 샤프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상황을 주도했는데 제가 볼 때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는 당정 협의를 하면서 이건 뭐 격차 해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격차 해소. 구체적으로 어떤 그때 이제 당정 협의를 하고 대통령이 뭘 좀 발언을 하고 이러면서 격차 해소, 그러니까 도농 격차, 뭐 이런 격차들을 해소하자. 그다음에 서민 생계 안정, 그다음에 경기 남부의 반도체 투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뭐냐면 재정을 풀어서 서민 생계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책의 차원에서는 사실 여야가 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야당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근데 그렇게만 가면 사실은 여야의 차이가 없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보수라면 우파라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냐면 구조개혁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을 통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건 좋은데 잘 사는 사회를 재정으로 확대하다는 건 틀린 얘기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어떤 생산성을 높여서 그걸 가지고 경제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걸 그 기초 위에서 이제 복지를 한다. 뭐 이런 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금개혁, 노동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반발을 예상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또 없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경기를 진작하고 재정을 풀어서 뭘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수 우파라면 구조개혁을 언젠가는 어떤 이슈로 걸어야 될 거다. 그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또 총선 시즌이라 요때 이 타이밍에 또 그런 어떤 화두를 던진다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제일 것 같아요. 섬세하게 역학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금개혁, 구조개혁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년층의 어떤 지지를 잃으면서 정치적 궁지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총선 때 승리를 한다면 그래서 정권의 기반이 안정화돼 있다면 올 하반기쯤부터 시동을 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시기 조절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고려를 해야 될 건 남북 관계예요. 사람들이 남북 관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지금 최선희 북한의 외교통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어요. 러시아에 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푸틴을 만나고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느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세가 요동치는 총선 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한번 뉴햄프셔인가 어디서 이긴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정권을 잡으면 네. 한반도가 또 바뀌는 거잖아요, 정세가. 그렇죠. 상당히 총선, 요동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네. 보수 진영이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완전히 또 대놓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고 이제는 뭐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이제 뭐 이런 강경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트럼프의 당선과 좀 이렇게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핵심적인 건 트럼프가 당선되면 협상하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하노이 때처럼 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최선희 그분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다라는 거는 또 북한과 러시아는 또 상당히 지금 가까워진 상태 아닙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기세가 올랐죠. 남한은 보이지도 않을 뭐 지금 그런 분위기일 그렇게도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러시아 때문에 상당히 그 고무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러시아,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러시아제 미사일이나 포탄이 이제 북한에서도 들어가고 이란에서도 막 들어가고 해서 러시아는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군수 물자가. 그거를 이제 북한이나 이란에서 이제 조달을 하는 거고 그것에 반대급부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상승시키면서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북러발 어떤 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는 미국을 뭐 이게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있고 하니까. 근데 북한이 미국이랑 접촉을 하고 뭐 회담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 않을까요? 지금 러시아 북한이랑은 또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난 너희들이랑 저 거리 두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북한이랑 또 이렇게 저기 하면 가깝게 지내면 북한이 워낙 곤궁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협력을 끊고 미국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그런 레벨까지는 아직 안 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중국과의 관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가인데 이건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는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그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북한을 자극시키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가 너무 김정은 편을 드는 듯한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야당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이 아니었는데 운동권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뉴스를 좀 확인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북한 우호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의 체제 하에서 정말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지금까지 굉장히 비관적이었잖아요. 보수 세력이.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 어쩌고 하고 뭐 강서 그 재보궐 선거에서 뭐 지구 막 수도권에서 5석밖에 얻을 게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랬는데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빅 어떤 플레이어가 나타나면서 상황을 극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의 그런데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 주로 한동훈은 전통적인 정치인들과 좀 다르다. 굉장히 뭐 이렇게 샤프하다. 굉장히 젠틀하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그런 개인의 어떤 역량을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정책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새로운 과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최근에 하나는 86세대 청산이고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개혁을 구조 개혁으로까지 심화시켜야 된다 이거고 새롭게 대두된 남북 관계에서 응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 개혁 이런 거는 그 이미지 정치 이거 빼먹었는데 이미지 정치에서 정치 개혁으로까지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인다랄지 뭐 북콘서트 같은 걸 못하게 한다랄지 이런 거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대표님 북콘서트 끝나고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저는 일단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